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 통신 무려 장중에 또 10%까지 급등을 보여줬는데, 근데 윗꼬리 역시도 좀 만만치 않게 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흔들기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한항공 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일단 저점 테스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유지를 잘 하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다음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운도 여전히 정말 소름 돋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지죠, 유지. 예, 홀딩의 관점. 그러니까 보유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루한 행보를 좀 완벽하게 돌파를 하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지, 이 대한항공통신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우리가 이 맥점에서 지난 파동에서 매수를 하고 똑같이 이 파동을 먹고 이 고점에서 엑시트 신호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맥점 이 2만 원 라인대에서 지금 재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렇게 투터치, 이 투터치 너무 좋다고 했죠, 제가.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전에 이제 엄청 강한 흔들기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흔들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던 건 정확히 이 맥점을 또 지키더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정확히 지키고 맥점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주포들은 살아있고 핸들링을 지금 여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현재 흐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 앞에 파동을 접근했을 때 나왔던 그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렇게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횡보가 진행이 됐는데 한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다음 방향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와 똑같은 이 횡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지지점을 보면 더 좋죠, 여러분들. 먼저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양봉에서 좀 많이 훼손을 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 안착을 하고 흔들리는 과정이다. 자,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왔다고요? 바로 이 방향성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5월 4일 영상이네요. 자, 보시면 이때도 이제 지키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 5월 4일 날 이 시점에도 제가 똑같은 이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현상이 지금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고 횡보를 하는 와중에 빠르게 반등. 그죠? 바로 이 안착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물리는 것 자체가 뭐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곡입니다. 변곡. 다음 날은 이제 방향성이 나는 건데 이렇게 지키고 올렸다? 전환에 대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려면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단식으로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시잖아요. 계단식 상승. 즉 하나의 계단이 생기면 그 계단을 넘기고 다음 계단이 생기고 또 넘기고 다음 계단이 생기고, 즉 이 말은 직전 고점을 높여줘야지만 계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평평해지면 우리가 계단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계단식 상승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현재 위치는 이제 하나의 계단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더 높은 이 계단을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가파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 앞에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이 다음 파동도 우리가 온전히 먹었던 이유, 그런 흐름이 지금 또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 맥점 분봉에서 이 25,000원의 돌파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유지가 되는 조건에서요. 자, 그럼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말한 이 흐름이 나오면 우린 어떤 걸 즐기면 되냐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상승 때와 3차 상승처럼 계단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맥점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를 온전히 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론으로 대우건설의 이 상승도 온전히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이죠.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더라도 추세라는 게 발생이 되면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같이 또 똑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올라타라고 하면 올라타고,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제대로 나오면 이 맥점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딱 보유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깨지면 그때 엑시트를 하는 게 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강통신도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유지 관점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맥점 분봉이 깨지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광통신 쪽 우리가 테마를 한번 보자고요. 자, 광전자 같은 경우도 이 노란 밴드에서 이번에 상한가 간 거 다들 아시죠? 무려 50%가 넘게 이제 반등세가 진행이 된 건데, 딱 이 맥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자, 다른 테마인 빛과전자 역시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졌는데 정확히 이 맥점에서 또 똑같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빛샘전자 역시도 이 맥점에서는 현재 이 반등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통신 쪽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그러니까 지지할 자리를 전부 지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전체적인 테마에 대해서 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니라 이 다음 추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빛과전자를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은 이 밴드의 안까지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경우죠, 여러분들. 자, 광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밴드 안에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 대한강통신은 보시면은 진입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상단 밴드에서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자,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닿지 않고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중간 종목들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전환을 하고요. 약세인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깨고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그림이 이제 제일 강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광통신은 지금 이 상단에서 정확히 제가 말했던 쌍바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테마들보다 지금 현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통신도 강하고 광통신 테마 자체들이 정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과전자도 이제 오늘 상가를 갔지만 이게 뭐냐면 고점 라인에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W 파동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한 파동, 연장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강통신 역시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투자 경고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소수 계좌에서 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경고 종목이 된 건데, 이때 이 엄청난 갭이 발생했던 건데 이 세력이 이탈을 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래에서 유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직전 고점에서 현재 유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점 돌파를 만든 이 세력들의 속내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 말을 잘 듣고 이 일봉상의 맥점 라인에서 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도 이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니죠, 여러분. 아직 파동은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이 맥점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맥점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포들이 이 쏘아 올리는 이 확실한 돌파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딱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죠?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가 되겠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유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